단기적인 매매로 트럼프 트레이더든 아니면 해리스 트레이드든 그쪽 관련돼서 매매했던 분들은 얼추 마감을 좀 지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했을 때 이미지적으로는 2차 전지 큰일 났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트럼프 집권 시절로 가보면 데이터는 완전 달라요. 다시 되면은 이제 신재생 또 큰일 났다, 또 2차 전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영을 하고 실제 데이터는 달랐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하면 11월인데 이제 맞습니다. 한 번 더 하면 12월입니다. 맞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오늘 뭐 시장은 스무스하게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다 보니까 오늘은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에 따른 시장의 등락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그거는 보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큰 이벤트에 속하는 미국 대선이 완전 가시권으로 왔습니다. 변동성이 걸리는 위로 걸릴지 아래로 걸릴지 몰라요. 그럼 과거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죠. 그때 당시에 똑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될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돼서 확정이 됐을 때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변동성이 생겼다는 거. 직접 그때 데이터로 가보는 거예요. 쭉 가볼게요. 연도로는 2016년도예요. 그때로 갑니다. 타임머신 탔어요. 2016년도 변동성을 보러 갑니다. 어디냐면 11월 이때였어요. 보세요. 2016년도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수로 우리나라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이에요. 그쵸? 장중에 미친 듯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트럼프인가? 와,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런 세상이 오는가?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해서 제자리에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차용해서 이제 그 시대가 여기서 이제 펼쳐질 건데,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생각해보자. 얼마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냐, 보통. 저 당시에 저점이 마이너스 3.6 정도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의 3.6을 현재 근처에서 대입하다 보면은 딱 전저점 부근이 나와요. 2,5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는 변동성이 걸린다고 쳤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는 거냐? 답은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 변동성의 평균치는 저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단,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고 치고 변동성이 걸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해리스 대통령이 됐다고 치고 환호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두 가지의 전제사항을 두고 생각하더라도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다 녹여내는 거죠. 그렇죠?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 갑자기 주식 5개 더 줄게요. 액면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을,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이런 게 이벤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벤트를 이벤트로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그 움직이는 기간 동안에 어떤 주가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에 참전했다가 이벤트가 다 끝났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때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계좌에. 그래서 이벤트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변동성이 걸릴 수 있는지 다음 주 11월 수요일 정도면 우리가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피는 1.45% 빠졌어요. 오늘 이렇게 퉁 하고 빠지는 날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렴 형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변동성이 걸린다면 전저점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일단 생각해두고, 만약에 혹시나 나온다면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자는 거죠. 코스닥은 0.66% 제자리 걸음 하루였습니다. 그렇다고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좋은 흐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이 좋았다는 건데 반도체 소부장이었네요, 오늘은.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아이고, 보안 마감했네요. 0.17% 올라서 59,200원. 장중에는 3.55%까지 올라왔다 왔어요. 61,200원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HBM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부분 환호를 했지만 그에 대한 변동성에서 출현한 이후에
중첩적인 외인의 매도세, 모건 스탠리 계좌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그 영향으로 주가는 이제 마감까지 쭉 밀렸고, 동시호가 들어갔을 때는 또 변동성 또 걸리면서 거기서 대량의 매도세가 한 번 더 나와서 합계는 외국인 오늘 190만 주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의 연속적인 자리가 한 번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퐁당퐁당하는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 하이닉스 롱숏 걸리면서 오늘 마이너스 4% 외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큰 박스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엔솔 조용하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면 이미지적으로는 생각해 볼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했을 때 이미지적으로는 2차 전지 큰일 났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전기차에 관련돼서 멕시코의 공장에서 들렸다 오는 전기차들이나 부품들 이런 거 다 통제하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과거 트럼프 집권 시절로 가보면 그때 신재생 에너지가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는 완전 달라요. 지금 다시 되면은 이제 신재생 또 큰일 났다. 또 2차 전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영을 하고 실제 데이터는 달랐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신재생 끝날 것 같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 기대감이 상존하는 앞에 구간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일 거고, 단기적인 매매로 트럼프 트레이더든 아니면 해리스 트레이드든 그쪽 관련돼서 매매했던 분들은 얼추 마감을 좀 지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은 대통령이 확정 짓고 나서는 그 원 사업의 성장성이나 미래 움직임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죠? 특히나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산업이 아닌 테마주 성격의 트레이드 라인을 했던 것들은 당연히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바이오도 찬찬히 계속 조정당하고 있고, 자동차는 그림이 더 나빠지고 있고, 시가총액 상해주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영풍이네요. 11%. 고려아연도 어저께 급락하고 오늘 또 급락하고 일부 회복하면서 또 올려놨어요. 막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이 또한 이벤트예요. 금양 개별적인 반등이 또 한 번 나왔고요. 대웅제약, 보톡스나 필러 라인 움직임 나쁘지 않네요. FNF, 영업무역, 안 보이던 업종의 섹터들이 좀 보이는 하루였네요. 거꾸로 물산 오늘 크게 한번 빠졌습니다. 9%나. 와, 이건 진짜 오늘의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중장기 다 깨져 내려가면서 이 자리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였어요. 밑으로 열리거나 얼마나 열릴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계속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의 차트였네요. 거기에 양매도가 딱 펼쳐지면서 크게 쏟아졌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퐁당퐁당 경영권 분쟁, 역시나 이벤트. 고려아연이 오늘의 시초가가 마이너스 20%, 저가 마이너스 23%, 종가 마이너스 7%예요. 변동성 어마무시합니다. 어제 하한가까지 밀리고 오늘 20% 밀렸다가 또 20% 올려놨어요.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그 다음 또 이슈됐던 게 원전이죠. 원전과 관련된 기술의 원청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일 거고, 국내의 그 기술 관련돼서 원전 세일즈를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술과 관련된 로열티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합의가 덜 끝난 상황에서 세일즈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산업부 장관이 이제 11월 달이면 미국에 넘어갈 거예요. 가서 최종적인 뭔가 확정을 짓고 오겠죠. 그에 따라서 스케줄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열티 측정이나 여러 가지 기술료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고 세일즈를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 당연히 행정 절차상에서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봤던 체코에서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거고, 이제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미국행이 잡혀 있나 봅니다. 거기서 확정을 짓고 하는 일정이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전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시계열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 인더스트리. 이음봉 나왔네요.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딱 못 뚫어내고 쌍꼭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국면이네요.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들 다 조금씩 빠지고 있고 그 정도네요. 거래대금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고려아연, 4등이 에이징랜드라고 하는 반도체 개별주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의 움직임이 특히나 오늘은 삼성전자 향 애들 움직임이 좀 강했어요.
에이징랜드는 TSMC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과 별개로 최근에 계속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 오늘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엑시콘, 예전에 뭐 YC 이런 HPSP, ST 변동성 이런 것들이 소부장 내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양선 보인 요인 안에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 정도 흐름인 것 같네요. 와, HPSP가 특허 소송에서 EST를 이겼다 하면서 순식간에 18%까지 올라갔다가 EST는 20% 빠졌다가 등락 왔다 갔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마감했네요. 자, 탑 30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산업,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예요. 근데 개별적인 반도체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성장이라고는 과거 데이터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B2N 얘도 마찬가지고 개별 등락이고,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실적 확정하고 가이던스 이에 대한 컨퍼런스 콜 진행되고 그러면서 HBM 이야기 나오고,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로서 역할을 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기사까지 딱 나오면서 소부장 내에서 상승하는 하나의 종목이었고요. 재밌는 건 요 밑에 두 개, 신성홀딩스와 디지털조선. 언뜻 보기에는 접점이 없어요. 하나는 식량 관련주, 하나는 방송 관련주예요. 정치 관련주 이런 느낌인데, 신성홀딩스랑 디지털조선 올라갔던 재료가 똑같습니다. GD가 컴백한대요. GD가 컴백하는데 왜 쟤네가 올라가는데요? 그 소속사에 관련된 지분 관계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개별주가 20%나 올라가는 재미난 현상이 발생되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개별적인 로봇의 움직임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 이게 눈에 띄네요. 동신건설, 에이텍 두 종목을 딱 묶어서 생각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정치 관련주 중에 이재명 관련주 종목들이에요. 지금 정치 관련주 크게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그 뒤에 이제 김동연 관련주, 이 정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종목들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재명 관련주의 동신건설이나 토탈소프트, 뭐 한동훈 관련주의 오파스넷이나 노을, 뭐 DTNC 이런 라인들, 그 다음에 김동연 관련주의 PM풍년, 코리아나 몇 개의 종목만 이제 소팅을 해놓고 크기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 단계인 거예요. 자, 예전 같으면 대선 관련주가 1년 내내 움직이는 자리가 있어요. 대선 1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는 거예요. 이번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이에요. 그럼 거기서 1년 앞으로 땡겨오면 26년 3월이죠. 거기서 1년 또 땡겨오면 내년 3월이에요. 25년 3월. 그 구간에서 이제 점점점 모락모락 대선 관련주, 정치 관련주가 몸집을 키우거든요. 그럼 아직은 그 단계 직전의 단계인데 왜 지금부터 이런 애들이 자꾸 조금씩 보이냐? 땡겨지고 있어서 그래요. 대선 관련주의 특징이 자꾸 시간 개념이, 시계열이 계속 당겨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선은 27년 3월이 대선 날인데 그 대선 관련주의 꼭지는 26년 상반기에서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1년 전에 피크가 나와서 끝나버리는데 그게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벌써 대선 관련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오랜만에 보이는 우주항공 관련 섹터의 저시총주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신규 상장주의 이노스페이스, AP위성, 세트렉아이, 이런 애들이 인텔리안테크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건 뭔가 같은 요인이었다는 거죠. 한국형 스페이스X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정책 발표 같은 게 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애들이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의 에너지는 뭐 움직이지 않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의 움직임이 하나 눈에 띄는 하루였고, 두 번째, 아직은 이르다 보는데 대선 관련주가 조금씩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고, 세 번째, 우주항공 관련주의 뒷단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 하루였어요. 결론은 세 개 다 합쳐도 작은 섹터들의 분집 현상이라는 거죠. 큰 섹터가 움직이려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주에 대한 수급이 바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연말 시즌 돼서 갑자기 엄청난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시장을 들어 올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군집 섹터의 순환매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면 긴장감도 올라가면서 방산주 섹터들, 오늘 이런 거 보면 우주항공의 작은 것들, 반도체의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갑자기 생각나네. 방탄? 그죠? 그런 장이에요, 지금이. 근데 시장의 성격은 바뀔 텐데, 아직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에 대한 요인은 시장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자꾸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보자면,
강세, 약세 구간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4분기 약세 현상을 띠는 분기예요. 그리고 매년 1분기는 강세 현상을 띠는 분위기가 확률적으로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별의별 소식을 다 듣고 있는 지금의 4분기가 전형적인 약세 현상을 띠는 구간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시기에 내년을 보고 준비한다고 어제도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도 미 대선 결과는 기다려집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죽은 장이 제일 싫은 거예요. 플러스 요인으로 변동성이 생기든 마이너스 요인으로 변동성이 생기든 변동성은 무조건 시장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답답해 죽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6년, 7년 간다고 생각해봐요. 몸에서 살이 나오죠?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우리들은.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든 간에 변동성이 출현해서 시장에 좀 바람을 불러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방송이에요. 오늘자로 이제 10월달이 완전 마무리되는 거고, 우리들은 10월 초부터 미 대선 이렇게 쭉쭉쭉 이미지를 쭉 띄어갈 겁니다. 그 안에서 4분기에 한 달이 지났고, 2개 개월이 이제 4분기에 한 달이 지났고, 2개월이 남은 구간이니까 이거는 25년에다 양보하자고요. 25년에 을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긴가민가 하는 구간이라서 딱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느껴지는 딱 그런 분위기의 장이에요. 잘못하신 게 아니고 장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비하는 구간으로 여유롭게 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눈 깜짝하고 눈 뜨면 내일 또 11월 1일이니까 언제나 긍정적이고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11월 초에 좋은 에너지의 시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